쉬운 사건이면은 가격이 싼 공장형 사무실을 맡겨두는 말은 저는 공장형 사무실에서 퍼뜨린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를 믿으셨다가는 정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것의 근거가 되는 거는 그러면 좀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서 은행이나 카드사가 공공기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리하게 감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회생 채널이 아니더라도 네. 개인회생 관련된 말들을 정말 저도 많이 보는데 제가 아는 것과도 다른 정보들이 되게 많이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이제 그런 정보들이 좀 많지 않을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된 거 한 3가지만 일단 추려봤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쉬운 사건은 공장형 사무실에 맡겨도 문제가 없다. 공장형 사무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싼 사무실에 맡겨도 어차피 개인회생 쉬운 사건은 일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디 맡기나 싸게 맡기나 비싸게 맡기나 똑같은 퀄리티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공장형 사무실에서 퍼뜨린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것의 근거가 되는 거는 개인회생은 어렵지 않고 그 중에서도 쉬운 사건들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수임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첫 번째 의무는 수임료가 저렴하면은 직원에게 좋은 대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같은 직원이 더 많은 수의 사건을 맡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무실의 수임료가 300만 원이고 어떤 사무실의 수임료가 200만 원이라면은 300만 원짜리 사무실 직원이 2건 할 때 200만 원 사무실 직원은 최소한 3건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3건을 하는 직원도 임금을 적게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정말 쉬운 사건일지라도 사건 수가 많아지면은 기일을 지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렴하게 하는 곳은 한 달에 15건, 20건의 사건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한 달에 15건, 20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15건, 20건이 게시가 날 때까지 계속 보정이 나와요. 요새 게시가 평균 한 5,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6개월 동안 15, 20건이 쌓이면은 거의 100건에서 120건이 됩니다. 이 사건의 보정을 계속 열어보고 의뢰인과 계속 연락하고 이것을 돈 적게 받으면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 보면은 이 직원이 어떻게 되냐면 나가요. 힘드니까. 나가면은 이 힘든 사건을 누군가 또 물려받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사무실이 전화는 안 받게 되고 직원들이 전화 받으면 일 처리를 못 하니까요. 그리고 법원에서 부당한 보정이 내려와도 다투지 않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더 본질적인 건데 이 쉬운 사건은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공장형 사무실에서 퍼뜨린 마케팅 문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쉬운 사건은 누구에게나 맡겨도 된다라고 하면서 공장형 사무실은 그 사건이 쉬운 사건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건이라는 거는 생물체와 같아요. 우리가 라식 수술, 저는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라식 수술을 했으니까 라식 수술을 할 때 저는 들어가서 의사가 빨간 점 보고 한 15초 노려보고 있으면은 수술이 끝나요. 그런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거는 내가 법원에 서류를 내면은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이 나에게 응답을 하고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펼쳐지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국가대표 축구 경기 볼 때도 정말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쉬운 사건이라고 판단 못해요. 저희 사무실도 수임 단계에서 최소한의 핵심 정보로 난이도를 구분할 뿐이지 쉬운 사건으로 분류한 것도 진행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쉬운 사건이면은 가격이 싼 공장형 사무실을 맡겨두는 말은 마케팅 문구고 정말 잘못된 말이고 이를 믿으셨다가는 정말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회생은 국민 세금으로 비탄감을 하기 때문에 왜 내 돈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비탄감을 시켜주느냐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 세금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해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사람들은 채권자들이에요. 금융기관이나 지인들. 그런데 금융기관도 억울할 게 없는 게 금융기관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다고 뉴스에 다 보도가 되었죠. 결국 지인으로서 돈 빌려준 분들, 그분들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내가 그런 채권자도 아닌데 내 세금으로 저 사람들 빚 한 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는 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오해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하면은 마치 전과처럼 평생 기록이 남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전과도 마찬가지죠. 전과도 범죄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본인이 아니면 조회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회생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회생 기록은 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은 그 기록은 삭제되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5년 동안은 누가 알 수 있나요? 5년은 공공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알 수가 있죠. 개인회생을 했다는 것을. 그러면 좀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나요? 신용정보원 조회를 통해서 은행이나 카드사가 공공기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리하게 감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면책이 되면은 그런 공공기록이 있더라도 신용정보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